모유수유 쫄지 마세요. 저 조정숙이 여러분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타니 모유육아 상담실 대표원장 조정숙입니다. 오늘은 산모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보면 후회합니다. 이 방법만 알면 모유수유 성공 쉽게 갑니다. 첫 번째,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젖이 줄줄 샜었는데 유방관리 받고 나서 지금은 젖이 새지 않아요. 젖량이 줄어든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젖이 새는 것은 유방 기능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자 할 때는 젖을 내보내는 관략근,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이 딱 열려서 젖이 잘 나오고 안 먹일 때는 젖을 내보내는 문이 닫혀야 하는데 유방 기능이 저하가 되면 고장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먹지 않을 때는 문이 열려서 질질 새고 먹이고자 할 때는 젖을 내보내는 문이 닫혀서 젖이 나오지 않는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수도꼭지 패킹이 닳게 되면 수도꼭지를 잠가도 물이 새는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방광염, 오줌 소태 왔을 때 경험한 적 덜어 있으시죠?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면 소변은 못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또 마려운 느낌이 있어 수시로 화장실 들락들락 하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소변량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서 방광 관략근이 요의를 느낄 때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관략근이 조여져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수시로 들락들락하며 고생했던 볼일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서 또 가고 싶고 왔다리 갔다리 괴로웠었죠. 이렇듯 방광 기능이 양호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상태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들은 모유가 시도 때도 없이 새면 내 젖량이 많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젖이 줄줄 샌다고 젖량이 많은 것 아닙니다. 이제 명심하세요. 두 번째, 한쪽 젖을 먹인 후에 다른 쪽을 먹질 않아서 먹이지 않는 쪽 가슴을 유축하니까 30cc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아기가 한쪽 젖 30cc만 먹은 건가요? 유축기의 양으로 젖량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유축기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억지로 빼는 것은 가슴에 피해만 주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유축기도 아기가 빨아주는 압력만은 못하죠. 한쪽에서 30cc 먹었다고 다른 쪽에서 30cc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방 상태가 양호한 쪽 가슴은 아기가 잘 먹을 수 있고 유방 기능이 좋으면 아기가 먹고자 할 때 문이 쫙 열려서 젖이 유축하는 것보다 두세 배 훨씬 더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수시에는 유축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모유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양쪽 유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배유구의 막힘 상태, 배유구의 숫자, 유방의 유액 분비 기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유방이 신축성이 나쁘고 단단하고 빵빵한 상태로의 유방 전체의 움직임의 정도, 또 탄력성이 없거나 유선포의 수축력과 신축성이 결여되어서 당연히 젖은 그럴 때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유축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약에 집착하지 말고 유방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좋게 하는 것이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이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아기가 젖을 먹고 나서 유축했더니 40cc 밖에 안 나와요. 다른 엄마도 유축한 100cc 넘는데 우리 아기가 먹긴 했을까요? 젖이 안 나와요. 젖량이 적은 것이 아닐까요? 아기가 양쪽 젖을 먹고 나서 유축을 하니까 양이 적게 나왔다고 젖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먹고 난 후에 잘 자고 수유텀이 잘 맞고 보채지 않는다면 충분히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기가 먹고 나서 젖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유방 상태가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이죠. 자, 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전신 마취로 수술한 환자가 퇴원할 때가 되면 소변줄을 제거하고 집으로 가셔야겠죠? 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폴리카데타 소변줄을 빼기 위해서 방광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방광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소변줄을 평소에 수술하고 나서는 묶어두었다가 요일을 느낄 때 묶어놓은 카데타를 풀어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게 한 후에 폴리카데타 소변줄을 제거합니다. 그 후에 즉시 환자에게 소변 잔뇨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넬라톤 카데타 이것으로 측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때 잔뇨량으로 방광 기능이 양호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변량이 적게 남아 있었을수록 30-40cc 이하가 되는데요. 그러면 방광 기능이 돌아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해가 팍 보시나요? 하여서 젖을 다 먹인 후에 전량이 적은 것은 정상입니다. 네 번째, 아기가 젖을 40분에서 1시간 먹었는데 내려놓으면 또 달라고 보채요. 왜 그러는 거죠? 오랜 시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십니다. 오랜 시간 먹었다고 해서 젖을 많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유방 상태, 아기의 흡입 능력, 아기의 개월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유방 상태가 양호하고 아기가 잘 먹는다면 길게 먹어도 총 30분 이내에 끝이 납니다. 따라서 길게 먹는다 해서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차 수유하면서 짧게 먹는 것이 수유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유 수유에 성공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산모의 유방의 기능, 산모의 유방의 형태, 아기가 빠는 흡입 능력입니다. 또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산모도 잘해야 되고 아기도 잘 빨아줘야 되고 저희처럼 모유수유 지지자의 손기술이 맞아떨어지면 삼박자가 맞아서 모유수유 잘할 수 있습니다. 오래 먹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기나 엄마나 진이 다 빠집니다. 젖이 맛있어서 오래 먹는 건지 젖이 안 나와서 오래 먹는 건지 먹다 자다 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한다고 다 성적이 오르는 걸까요? 아기가 엄마에게 오래 붙어 있었다고 젖을 잘 먹은 걸까요? 아니죠. 어떤 아이들은 짧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해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네요.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도통 오르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이죠. 이때 과외를 붙여야죠. 유방의 형태와 유방 기능은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양호하게 만들면 아기의 흡입력도 좋아집니다. 왜냐고요?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가슴을 만들어 놓아야지 잘 먹죠. 엄마도 과외를 받아야죠. 무엇으로요? 원조 오케타니로요. 아기가 이빨도 없는데 어떻게 단단한 사과를 먹을 수 있나요? 사과 주스로 만들어 놔야지 아기가 잘 먹겠죠? 안 그럴까요? 두루미에게 접시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 잘 못 먹어요. 호리병 같은 데다가 넣어줘야지 잘 먹죠. 이런 이유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들에 쉽게 이해가 가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팍팍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쫄모TV 안녕!